응급실에 입원한 말기 질환 환자, 삶의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연명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입니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응급실에서 사망한 성인 환자 222명 중 40%가 연명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응급실 사망 환자의 70%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 등 이른바 편안한 증상 조절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왜 응급실에서 편안한 증상 조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될까요? 환자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70대 환자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말고 편안한 증상 조절을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의사의 권고가 있었고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을 한 상태임에도 A씨는 바로 중환자실로 갈 수밖에 없었고 각종 관들을 삽입한 채 3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딘 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A씨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중환자실로 옮겨져 연명의료를 받아야만 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법에서 연명의료 결정 적용 대상을 임종기 환자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비록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A씨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해도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의 유신혜 교수는 만성 중증 질환자의 경우 말기 진단을 받는 시점에서 담당 의사와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시작해야만 임종 시기에 편안한 증상 조절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실이 아닌 평소 본인이 머물던 장소에서 임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환자가 부득이 응급실에 이송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줄여야만 임종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병원의 관심이 우선돼야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 법정 서식을 작성하면 응급실에 이송되는 경우에도 작성하지 못한 환자에 비해 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 미국의 듀크 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의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2021년 세계 죽음의 질 비교 연구에서 한국은 조사에 참여한 169개국 중에서 호주,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4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1위는 변함없이 영국이었고 2위는 아일랜드, 3위는 대만입니다. 한국은 2010년 연구에서 40개국 중 36위, 2015년에는 80개국 중 18위였습니다. 한국이 의료보험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 기준과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잘 구축했다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 지출이 높은 미국이 43위로 떨어진 것은
놀랍고도 주목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제3차 국제 죽음의 질 지표를 분석한 연구진은 죽음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차원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의 모든 준비 정도를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위기 앞에서 죽음의 질이 단지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환경 지표 외에도 사회, 문화, 환경, 정치가 얼마나 죽음을 수용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및 호스피스 지원 정책 등의 활발한 논의는 정말 바람직하고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좋은 법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한 개인의 삶의 마지막 죽음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이었습니다.